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가장 염려하고 많이 고통받는 건강 상태, 기능의 이상이 바로 만성염증일 건데요. 만성염증 하도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만성염증에 대해서는 치료하는 사람들도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상대방의 어떤 상태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르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효율적인 치료가 일어나기가 힘들죠. 만성염증이라고 다 같은 만성염증이 아닙니다. 만성염증은 뜨거운 염증, 그리고 차가운 염증, 개인의 건강 상태나 면역력, 그리고 만성염증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만성염증의 타입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끔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만성염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뜨거운 염증입니다. 사실 만성염증의 기초적인 원인, 씨앗이 진행하는 과정이죠. 자가면역, 자기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그리고 만성염증에 대해서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복구 시스템들이 투쟁하는 과정,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성염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만성염증, 이때 주로 나타나는 증세들은 피부의 발진, 두드러기, 피부에 혈관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만성염증 자체가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관절의 통증,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그리고 장 누수 증후군으로 나타나면서 복통, 배가 굉장히 아파요. 장점막에 공격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우리 몸에 염증세포가 넘치다 보니까 두통이나 근육통, 그리고 손발에도 저릿저릿한 느낌들, 염증인자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만성염증 수치인 ESR이 올라가 있거나 간수치, 주로 이 복부 비만, 내장 비만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뜨거운 염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내장 비만입니다. OTPT 올라가 있고 장내 세균, 특히 유해균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지방률이 증가되면서 염증인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지방세포가 염증의 진원지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검사를 해보면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가 주는 스트레스, 우리 몸을 굉장히 산화시키고 있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뜨거운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 화와 분노죠. 활성산소가 마구 발생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가로,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 자가 면역 시스템을 주동시키죠. 그래서 우리 면역인자들을 혼란을 시키는 겁니다. 비만, 과식, 특히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강한 운동 자체는 피로물질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들, 너무 자극적인 맛, 단맛, 짠맛, 매운맛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도 뜨거운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미세먼지, 대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자체도 뜨거운 염증을 악화시키는 과잉적인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차가운 염증인데요. 이 차가운 염증은 이제 뜨거운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뜨거운 염증으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염증으로 구조화되는 단계죠. 대사 기능의 결핍, 그래서 만성염증이 만성화되는 것. 만성염증이 그야말로 내 몸에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결핍적인 요소를 많이 나타내거든요. 손발이 찹니다. 수족냉증,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혈액에 염증이 넘쳐나다 보면 결국에 순환 자체를 시키는 힘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온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호르몬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에너지의 저하, 우울증, 무기력,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불량. 뜨거운 염증이 복통이나 장경련을 주로 호소한다고 그러면 차가운 염증은 소화가 안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소화가 안 되면서 위산이 많이 나와서 위식도 역류가 생기기도 하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을 호소하기도 하고, 기초대사량의 저하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체지방률은 증가가 되고 근육은 감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성장 호르몬이 저하가 되어 있든지 비타민 D가 감소되어 있고, 활성산소 검사에서는 황산화 능력, 그러니까 활성산소에 대응하는 능력이 만성화된 활성산소의 과잉에 의해서 황산화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도의 빈혈을 나타내시는 분도 있어요. 혈구를 제대로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차가운 염증의 하나의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걱정과 불안이죠. 자,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걱정이 많거나 불안이 많으면 만성염증이 들어와서 차가운 염증으로 몸에 구조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근육량의 부족 자체도 우리 몸의 순환 자체를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차가운 염증이 더욱더 고착이 됩니다. 영양결핍,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거죠. 뜨거운 염증이 주로 과식이나 칼로리 과다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차가운 염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제대로 섭취 못하거나 식습관이 굉장히 불량하거나 영양소의 결핍이 있으신 분들한테서 많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의 저하, 그리고 수면량의 절대 부족을 일으키는 불면증 등의
요인이 차가운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요. 운동 부족, 근육량이 부족하고 결합이 되는데 운동이 부족하면서 우리 몸의 심폐지구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을 순환시키는 힘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뜨거운 염증, 차가운 염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있는 어떤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고 진행하면서 뜨거운 염증이 나타났다가 차가운 염증이 나타났다가 언제든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상태에 나타납니다. 뜨거운 염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쿨링, 캄다운,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뜨거운 염증이 있다고 하면 증상이 있을 때는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두드러기가 심하다면 항히스타민제,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면 진통소염제 적절하게 쓰면서 그 염증들을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증상을 조절해서 삶의 질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 통증이나 염증 때문에 본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죠. 일단 뇌는 불타고 있죠. 너무 많은 화나 분노, 많은 생각들이 번뇌합니다. 그래서 생각 중지 훈련,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넘쳐나면 뜨거운 염증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휴식하고 업무를 좀 줄이는 게 또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라고 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온몸의 근육이나 관절에 염증인자에 넘치면서 통증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고요. 이럴 땐 너무 과한 운동도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깔아앉히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몸에 안정감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혈관에 염증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황산화, 황염증, 음식과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비타민 A, C, E, 미네랄, 폴리페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충분한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를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섭취가 힘들 때는 종합 비타민제 정도 하나는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골라서 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쿨링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수분이죠. 하루 2리터 정도. 소변의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놓일 정도로. 다른 상태에서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되지만 만성염증 상태에서는 특히 뜨거운 염증은 수분 섭취는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장애염증, 장두수정후군이 범람하고 장점막이 균열이 생기면 뜨거운 염증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내세균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복통이 있다면 장내세균을 재균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우리 장점막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D라든지 유산균, 유익균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차가운 염증을 개선하려면 당연히 차가운 것은 워밍, 따뜻하게 덮여줘야 되겠죠. 굳어있고 비어있는 조직을 다시 워밍시키는 것, 재건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근육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육량을 다시 늘려줘야지 순환이 되면서 우리 몸의 혈액 자체가 차갑게 굳어있는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력운동, 충분한 단백질 섭취 신경 쓰십시오. 단백질 섭취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몸무게 70kg이면 70g, 60kg이면 60g. 앞에 K만 빼면 됩니다. 근력운동.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헬스장에서 근력운동 하는 게 좋지만 꼭 그렇지 않다면 바로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팔굽혀기, 스쿼트,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손 허벅지 운동 하루에 300개씩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도 혈액순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산화, 항염증,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고 그리고 차가운 염증일 때는 유산소 운동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숨이 차이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정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걷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걸으면서 혈액을 순환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호르몬의 결핍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차가운 염증까지 가면 우리 몸을 복구시키고 막아내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아르기닌이기 때문에 아르기닌 풍부한 음식, 계란이나 견과류 섭취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수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깊은 잠을 통해서 성장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비타민 D와 멜라토닌, 생체 리듬 호르몬이죠. 낮낮 밤밤. 낮에는 낮답게 햇빛 쬐고 밤에는 빛과 소음을 완벽히 제거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수면 환경을 좀 더 침실 온도를 쾌적하게 20도에서 23도를 유지해주고 밤에 자기 전에 수족냉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없다면 수면 양반을 짓더니 자기 전에 간단하게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걸 섭취하고 족욕을 해주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호흡이 또 중요해요. 차가운 염증일 때는 굉장히 어떤 걱정이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심폐지구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 3, 5 심호흡 운동. 우리 코로 숨 쉬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공기를 덮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5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초 쉬고 5초 동안 입으로 내쉬면서 따뜻한 공기가 우리 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덮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가 구부러집니다. 차가운 염증일 때는 자세가 점점 구부러지고 앞으로 말리게 되는데요. 바른 자세, 우리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어깨를 쭉 펴면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낮에도 끊임없이 한 번씩 바른 자세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리적 탄력성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차가운 염증이 지속되다 보면 몸과 마음의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나는 노력하고 있고 좋아질 것이라는 심리적 탄력감,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게 자연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연으로 좀 더 나가서 초록색 자연에 자기 몸을 맡겨 보십시오. 염증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우리는 염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염증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 구독자분들은 만성염증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